50대 남성 의사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. 네, 이게 지난 6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50대 남성 의사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의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. 그런데 이 남성을 추적해 보니 16일에 양산의 한 밭에서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.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땅에 묻힌 상태였습니다. 아, 이 딱 봐도 이게 살인 사건이죠. 예. 뭐 그냥 묻히긴 어려우니까 누가 살인을 하고 땅에 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. 예. 결국 40대 이 여성이 유력한 영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이 이 남자를 묻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. 여성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에 추궁해 나중에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. 교수님, 이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? 지금 이제 40대 여성은 이제 그 가정주부로 알려져 있고 50대 가정주부. 의사는 이 두 사람이 말이죠. 최근에 이제 그 주식을 공동 투자를 했다. 사실 공동 투자라든가 동업이라든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거든요. 맞습니다.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억대 채권 채무 관계로 다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찰이 밝혀냈고요. 지금 현재 경찰은 정확한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성 혼자 남성을 살해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그 남성의 시신을 혼자서 안매장까지 했다? 하하,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꽃나무 심으려고. 이게 무슨 얘기죠? 네, 이 여성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살해를 하고 나서의 처리까지 이제 계획을 한 건데요. 지인에게 밭에다가 서울에서 좋은 꽃나무를 가져와서 심어줄 테니까 미리 좀 구덩이를 파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인이 그래 귀한 꽃나무?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정말 실제로 밭에 이게 구멍을 팝니다. 심지어 그 깊이를 1m 정도 이상 팠다는 이제 목격자가 있는데 예. 그렇게 판 후에 안매장을 하고 나서 근데 꽃나무를 못 갖고 오겠다. 다시 그냥 메꿔라 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메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안매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삽으로 해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미리 장소까지 다 지금 저기군요. 네, 지금 장소까지 다 이렇게 알아둔 거죠. 허허. 교수님, 이거는 뭐가 됐든 그 포크레인으로 이걸 팔아 말아 막 한 거 보면 뭔가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, 이게. 옛날에 이제 시신을 안매장하고 할 때는 자기가 힘들게 파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아예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굴삭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힘들게 그 땅을 파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안매장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지금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그 교활해진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이 채권 채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그 돌아가신 이 피해자 같은 경우가 채권자일 가능성이 크고 예. 이 여성이 아마 채무자일 가능성이 그 큰데요. 지금 미리 구덩이를 갖다가 파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시신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사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계획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일단 계획살인에 가깝다. 자, 그렇다면 앞서 또 뭐 궁금해하시는 그 공범이 있느냐 없느냐. 보통 저도 이제 이런 사건들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 네. 그 동서를 막론하고 그렇죠.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 때는 보통 약물을 써서 네. 수면제나 이런 약물을 써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1대1일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. 예. 약물을 이용해서 힘을 잃게 한 다음에 그게 심신미약에 아니면 빠뜨린다. 그러니까 이 공범.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공범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어렵고요. 어려워요.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을 뭐 매수를 하든 어쨌든 공범 한 명을 남성을 한 명 이상을 확보를 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유기까지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살인의 유기 두 가지를 한다고 뭐 약물 안 먹히면 어떡합니까? 그렇죠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범 부분도 경찰은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 40대 여성
단독 범행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고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여성이 체격이 좀 큰 편인데요. 상대적으로 남성은 좀 왜소한 편이라고 합니다. 구덩이도 바로 2m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앞서 봤던 범행 현장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예. 일단 지금 이수진 기자 얘기에 따르면 차를 뭐 트렁크나 이런 데다 시신을 어떻게 해서 저기 뭐 옆에까지 간 다음에 유기를 했을 수도 있다. 자,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? 그 부분?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니까요. 여성이 통상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최고차가 많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차가 저까지 들어간다. 그러면은 구덩이만 파주면 그 대강 묻어놓고 우리 꽃나무 못 가져왔으니까 좀 다시 이렇게 위를 덮어달라.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독극물 같은 건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뭐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.